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300명에게 월 52만 원씩, 한 달에 52만 원씩이요. 2년간 지급하겠다. 이게 이제 서초구에서 내놓은 청년 기본소득을 위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그런 비슷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실험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좀 있습니다. 그건 연결하고 바로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조은희 서초구청장 연결해가지고 관련 얘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은입니다. 네, 저 연결은 처음 하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기본소득 실험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여쭤보려고 연결을 한 건데요. 네. 이게 궁금한 게, 일단 그게 궁금해요. 300명에게 52만 원씩 2년 동안 지급한다. 네. 이게 300명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서초구에 있는 청년들은 이게 궁금할 거예요. 제일 궁금한 게. 예, 300명을 뽑겠다는 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 이 과학적으로 설계했는데요. 예. 우선 용역은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보니까 500명을 하면은 35억 좀 예산이 들거든요. 아, 예산. 그래서 예. 예산을 가장 적게 들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지노선이 뭐냐 했을 때 300명이라는 조언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 만 24에서 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단 1000명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아, 무작위로 일단 1000명을 뽑고. 예. 네, 그리고 그 조사 집단 300명에게는 1인 가구 생계 급여에 준하는 52만 원을 월 드리고요. 그게 1인 가구 생계 기준이군요. 52만 원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머지 비교 집단 700분은 네. 통상적인 관례대로 실비로 참여 수당을 드립니다. 참여 수당 정도.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2년간 장기 추적해서 비교를 진행하게 되죠. 네. 이렇게 300분에게 예. 52만 원을 월로 드렸을 때 예. 고용과 구직 활동에 어땠는지, 이게 생산성 경비로 쓰이는지 소모성 경비로 쓰이는지, 건강과 식생활 또 연애와 결혼 등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네.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또 FGI 신청 면접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네. 또 저는 세계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기본소득을 위한 이 모니터링 앱도 자체 개발을 해서 꼼꼼하게 변화 추이를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청년들을 어찌 됐든 간에 선별을 해서 네. 300명에게 52만 원씩 2년 동안 주고 나서 네. 이게 효과가 좋다면은 정책으로 삼으실 거라는 건가요, 이거는? 미리 예단하긴 좀 그렇고요. 예. 당연히 효과가 좋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되겠죠. 지금 정부가 네. 대형 사업을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자연과학에서 이론 검증에 쓰이는 무작위 통제 실험을 이 사회정책 검증에 도입하자는 얘기인데요. 네. 비시 분석을 할 때 비용 대지 투자 효과 분석을 예. 할 때 1이 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1이 넘게 그렇게 설계를 조작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 효과가 있는지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정확한 이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희망하기는 저는 좋은 결과 나올 거로 희망하고요. 네. 꼭 2년이 아니어도 네. 중간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타나니까 네. 그 과정에서 만약 결과가 좋다면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이게 사회적 합의가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 청년들에게 네. 그럴 경우에는 이 당연히 합의해야 되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럼 예컨대요. 이게 효과가 좋은 걸로 만약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서초구에서 이 정책을 실험하려면은 얼마가 드는지 지금 추산이 되십니까? 청년들에게? 저희는 예.
이거를 서초구 단독으로 실행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지금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리풀 원두막이라고 네. 길거리에 왜 사거리에 이제 그늘막 보셨죠, 초록색. 예. 그걸 처음 시작할 때 서초구가 시작을 했어요. 그 한여름에 더울 때 그 그늘 네, 만들어주는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당시 서울시가 이 도로법 위반이라고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한 거죠. 예타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효과가 좋아서 늘린 거고. 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표준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서초구가 아주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정확한 조사, 또 바이어스 없는 조사를 통해서 어떤 표준적인 결과가 나올 때 네. 저는 사회적 합의를 같이 이루는 그 과정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경기도가 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주는 만 24세에게 뭐 이런 정책도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도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이 있잖아요. 조금 설계는 다르지만은.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분석하면은 효과나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돈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또 실험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에서 지금 오바마 시절부터 이제 무작위 통제 실험을 정책 검증에 도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책을 사후에 평가해 보니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예. 또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피터 슈기라는 예일대 교수는 정부는 왜 자주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정부 지출 비용 대비 효과가 있었다고 할 만한 정책은 사후로 평가해 보면 1%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진 낭비였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재명 지사님 또 서울시 청년수당에 돌아와서 이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때부터 청년 배당을 시작해서 지사님이 되셔서 20만 24세 청년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주는 그렇죠. 분기당 25만 원이니까요. 실행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때까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어요. 이거는 마치 연 1,500억이 드는 대형 사업을 예비 타당성 없이 그냥 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비 타당성 과정을 생략한 채 실행한 정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 거죠? 결국은 국민이 부담이 아닌가요?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우리가 IMF 경험했잖아요. 만약에 인기, 그 재정 집행 의도가 불량하면 그야말로 매표행위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의 그 청년 기본소득 정책은 그 인기 때문에 하는 매표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단정하진 않고요. 그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효과 없는 정책을 미리 과학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 왜 이 기본소득 이거는 수조 원 또 전 국민에게 확대할 경우에 30만 원 드릴 경우에 180조 넘게 또 50만 원 기초생활수급비 이거 드릴 때는 300조가 넘거든요. 이렇게 수백조가 들어갈 기본소득 정책을 무턱대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실시하면은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식의 근거 없는 정책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행히 성공하면은 행복하겠지만 그걸 누가 장담하겠냐는 거죠. 이게 전국민적인 어떤 그 청년 수당이라든가 청년 배당, 청년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그죠?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 첫 대상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하는 거죠. 지금 연 1,500조죠. 1,500억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를 경기도에서는 그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전 국민 확대를 위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계층 실험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검증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예. 일단 주고 나서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사후로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 중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훈이선님인데요. 네. 이 서초구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소득이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서초구에 사는 청년들이 그 전국의 어떤 청년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대표성을 띨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의문이 좀 든다, 이런 질문이 오셨어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은요. 네. 전문가들의 말씀은 서초구가 가장 바람직하대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서초구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선별복지가 아니거든요. 네. 예, 기본적으로 소득을 다 깔아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소득이 있는 청년, 소득이 없는 청년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서초구가 예를 들면은 소득이 좀 적은 청년이 압도적인 구에서는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무작위로 이렇게 서초구에서 실험해 보는 것이 가장 실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참고로 서초구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 예산이 25억인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0명으로 했을 경우에 35억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장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짜서 아끼고 아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예. 그 행사성 경비 또 소모성 경비를 많이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뭐 이재명 지사 관련된 얘기는 이재명 지사에게 나중에 좀 반론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최근에 또 김두관 의원이 네. 기본자산제 도입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애가 태어나면 1인당 2천만 원씩 지급을 해서 나중에 이제 애가 자라서 성년이 되면 찾을 수 있게끔 뭐 이런 정도의 설계를 갖고 지금 제안을 했는데 이런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기본자산세 예. 이거는 일종의 기본소득제의 변형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신생아 1인당 2천만 원씩 지급하는 이 기본자산세는 네. 2005년도에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이미 실행했던 방법이에요. 아하, 예. 블레어 총리가 예. 이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총 500파운드를 지급하는 베이비 펀드를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도입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대중적으로. 그런데 실행되면서부터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 또 재정 적자 이것 때문에 중도에 이제 타결된 거거든요. 네. 폐지됐어요. 그래서 저는 영국의 브레어 총리도 당시에는 이게 정책 실험 같은 일단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실험을 하지 않고 실행부터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다 보고 김 의원님께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이것도 이 서초구의 청년 기본소득 실험처럼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검증을 해보고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꽤 굉장히 전국적인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서초구에서 1가구 1주택자 9억 원 이하에게 재산세를 깎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구의회가 통과됐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통과된 건 25% 깎아주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다른 자치구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셔서요. 예. 또 서울시 공동과세분을 뺀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세금 깎아주면 사람들은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네. 이 서초구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재정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좀 자치구가 부자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데는 못 하는데 이거 상대적으로 좀 불합리해지는 거 아니냐, 차별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미국의 대법관 돌아가셨죠. 긴즈버그가 예. 나는 상대의 생각을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저는 그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구청장님들이나 예. 또 시의회나 그런 시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네. 관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 이름도 나쁜이가 아니고 좋은이잖아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개그를 예, 계속해 주시죠. 예.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예. 강북, 노원, 도봉구 이게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 비율이 99.9% 차지하는 네. 이쪽의 구청장님들이 예. 세금이 너무 많이 걷어졌으니까 예. 재산세를 구청장의 범위 하에서 감경해야 되겠다. 네. 먼저 얘기하셨어야 된다 생각해요. 먼저 얘기해야 됐다. 네, 서초구가 부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올해만 해도 재산세 공동가세로 1,000억을 서울시에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1,000억을 드리고 난 다음에 조정 재정력 지수를 보면 서초구는 21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알겠습니다. 그 네. 논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이거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짧게 좀 해주세요. 네. 예. 그래서 예.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 네. 그러면 세금이 많이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또 정부세를 거두는 정부한테 보존해달라. 정치적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씀드려야지 바람직한 목민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좋은데 네. 이게 결국 집 가진 사람들에게 깎아주는 거잖아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게 세금이 좀 역진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요. 예. 그것도 이거는 재산세를 내신 분의 예. 1가구 1주택 예. 9억 이하 갖고 있는 그러니까는 9억 이하의 1가구 1주택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드리자는 취지지. 네. 재산세 또 다른 세 모든 것을 섞어가지고 전부 다른 분들한테 주자 이런 건 아니죠. 그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또 다른 세목으로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세목에 조정을 하면 섞어버리면 안 되죠. 또 하나가 이 정부가 어차피 10월 달쯤에 네.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이게 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미리 하면은 이게 행정이 좀 통일성이 없는 거 아니냐, 해치는 거 아니냐 통일성을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처음 이 아젠다를 얘기를 했을 때 예. 믿어야 될지 그냥 밀고 나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셨겠죠. 그리고 예. 계속 정부한테 빨리 청사지를 내라. 언제 할지. 기준은 어떻게 어느 정도 할지. 네. 근데 지금 정부가 지금 수개월째 말만 하고 안 낸단 말이죠. 예. 지금 9월 오늘이 벌써 10월이잖아요. 10월 7일. 그러네요. 예. 네, 이거 10월 달에 한다랬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몰라요. 네. 깜깜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소문에 듣기에는 한 10월 달에 뭐 올해 내로 발표해도 그거는 내년부터래요. 지금 재산세는 7월, 9월 다 고지서가 나간 상태거든요. 그러면 소급은 안 하고 올해 거는 그냥 걷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 맞출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8678님이 조은희 구청장님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나요? 이 질문을 워낙 많이 받으셔가지고 준비된 답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고요. 네. 저는 우리 서울 시민은 예. 세금 폭탄, 또 네.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이제 많이 화가 나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고 네. 이 1,000만 시민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개인의 교체가 아니고 철학의 교체다. 네. 그래서 10년 서울을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가수 나훈아 씨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를 지킨 것은 바로 국민들이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또 대한민국 국민 또 서울 시민의 힘으로 다음에는 서울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네. 해가고 제가 서울시 부시장도 했고 또 예.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서울 행정 현장에 10년간 있었으니까 네. 뭐 조은이가 하면 연습 없이 지체 없이 야무지게 할 것 같다. 그런 기대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유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조은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나쁜이가 죄송합니다. 더 좋은 분이 계시면 저는 밀어드릴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한 게 청년 기본소득하고 뭐 재산세 감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게 이게 인기를 좀 끌어가지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청년 이 기본소득을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청년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위기다. 네. 근데 청년의 위기를 누가 가져왔냐? 청년이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교육 생태계의 미스매칭 때문에
아주 열심히 스펙 쌓아서 나와도 직업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 아카데미, 뭐 AI 아카데미, 우리 서초구 나름대로 했는데 이건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5월부터 기본소득 이 실험을 고민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생기기 훨씬 이전에 일부터 있으니까. 이전부터 준비하던 거다. 네. 예.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예.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그런 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 공정하고 깊이 있게